conclude my term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stand before you truly proud of what we have achieved togethe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또다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Bu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horrible. We've been treated very badly. 캠프 데이비드에서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각각 비밀리에 만나려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적대와 불신의 과거가 끝장나고 평화와 협력의 미래가 시작되는 이 지점. I will always fight for you. I will be watching, I will be listening, and I will tell you that the future of this country has never been better.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전환계 세계보기로 만나 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새로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이 방송을 좀 소홀히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역대로 미국 대통령 중에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슈가 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어쩌면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바이든의 존재는 약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지도자로 심지어 부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론이라고 했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아직도 펜스가 애국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했지만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 본 것이군 뭐 이렇게 막 써서 제가 아주 화를 냈어요. 여기 오지 말라고.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를 기대했다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을 전환계 세계보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되지 않더라도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미국이 어떤 전환기적인 상황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해도 곧바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번 말을 했고 그 사이에 펜스 부통령의 역할은 말 그대로 부통령의 역할이다. 그리고 부통령으로서 그는 4년 동안 그 어떤 사람보다 충직하고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펜스 부통령이 뭐 이렇게 용감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론의 시작에 불과할 텐데요. 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가세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번역을 해서 펴낸 분노라는 책, 레이지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는 것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이 본격적인 논을 여러분에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저는 최대한 이 도널드 트럼프 현상 자체가 새로운 정치 현상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대한 아주 디태치드하게, 영어로 말하면 아주 무감각하게 이렇게 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감정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돼도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피즘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트럼피즘을 구현할 것인가? 뭐 마이크 펜스가 할 것인가? 마이크 폼페이오가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인물이 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인가? 다 잘 알 수 없어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 4년 전 그리고 4년 동안의 그 재임기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정치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언론들이 계속해서 내고 있는 그 뉴스들이 주로 이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갔지만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았다.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트럼피즘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이 트럼피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트럼피즘이라는 것이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자주의보다는 미국 일방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제일주의, 미국의 일방주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 언제나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보통 사람들, 항상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 전쟁에 불려나가고 끝도 없이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지불해야 되고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 한 세기 이상 너무나 수고했던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 이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크리스천 밸류, 기독교 가치, 유대 기독교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이 전통적인 가치가 상당히 쇠약해지고 또 빛이 발했죠. 그런 것을 다시 쇄신하고 다시 기독교 전통, 유대 기독교 전통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트럼피즘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충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트럼프는 너무나 중요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세계의 어떤 그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필요한 인물이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론 이렇게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 중에 리저너블하다,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트럼프.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라든지 워싱턴의 늪, 뭐 아니면은 일루미나티 더 가면 이런 어떤 그 조직적인 세력이 트럼프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일면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워싱턴의 늪이라든지 딥스테이트하고 상관없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그 밥 우드우드 기자의 이 책, 이번에 가세연에서 그 펴낸 이 책은 사실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워싱턴의 늪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일상인들이 트럼프를 반대할 때 어떤 생각으로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설득을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밥 우드우드 기자가 말하는 이 트럼프는 한국의 소위 보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보통 지식인들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일단 이분은 이미 뭐 한국 나이로 80 정도 다 돼가는 아주 노장 베테랑 기자입니다. 1971년부터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거의 50년인가요? 엄청난 경력의 현역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부국장이고 부인도 기자죠. 부인도 워싱턴 포스트 뉴요커. 지금은 뉴욕 정확한 이름은 제가 지금 잘 생각나지 않은데 뉴욕이라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매체일 거예요. 어쨌든 이분의 그 부인도 베테랑 기자인데 무엇보다 이 사람은 그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했고 9/11 관련된 사건으로도 그 퓰리처상을 받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9권의 베스트셀러, 그중에 13권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19권의 책을 저술하거나 공동 저술한 굉장한 기자입니다. 그분의 가장 최근 책인 이 레이지, 이 책은 가사에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의 결코 우호적인 책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 제가 브라우저해서 봤을 때는 이 책은 굳이 얘기를 하면 딥스테이트도 아니고 그리고 그 트럼프 강성 지지자도 아닌 그냥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걱정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시각이 상당히 담긴 트럼프 재임기 4년을 리뷰하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중간중간에 내용을 나누면서 그 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해설을 드릴 테니까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다 보여드리면 이 책을 여러분이 사는 것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특히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같이 여러분과 리뷰를 하고 싶어요. 이 책 제일 앞에 나는 분노를 드러낸다. 나는 분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것이 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밥 우드워드 기자가 직접 취재한 얘기고 실제로 이 책은 거의 20회 가까이 직접 트럼프를 인터뷰하고 쓴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사위 그 쿠시너를 여러 차례 인터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또 거의 다 그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어내지 않았다. 명백하게 기자답게 인터뷰를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보다는 확실한 저널리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분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얘기를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먼저 제가 언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의 이런 성격적인 면, 퍼스널리티적인 면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밥 우드워드 기자는 앞부분에서 벌써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워싱턴 정치에서의 자신의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 뒤에 항상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숨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도 자신 주변에 늘 이렇게 폭탄이 숨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을 그대로 그냥 올려서 보여드리는데요. 트럼프와 그 밥 우드워드 기자의 많은 그 인터뷰를 통한 얘기들 중에 제가 보기에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솔직한 그 내면의 어쩌면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고백인데요. 언제나 문 뒤에 다이너마이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다른 말로 하면 트럼프는 쉽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쉽게 속내를 다 드러내지는 않는다. 상당히 전략적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많이 읽고 손자병법을 실제로 많이 적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손자병법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미덕이 될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걸 속인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햇볕을 쏘여서 적이 옷을 벗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적이 속겠습니까? 적이 속지 않죠. 국제 정치에서는 사실은 적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감언이설로 정치적인 수사로 속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겠죠. 트럼프도 또는 트럼프의 상대가 되었던 김정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도 트럼프가 사실은 손자병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그 말이나 언술이나 그 정치 행위가 다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밥 우드워드 기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저널리스트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한 내면, 어쩌면 굉장히 복잡하죠. 겉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면에 숨기고 있는 이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한국은 당연히 그렇고 미국의 기자들도 언론도 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럼프 현상이란 이 낯선 현상을 아주 겸손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에는 크게 보아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과 트럼프를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있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이 엄밀하게 말하면 다 조금은 트럼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렬히 지지한다, 열렬히 반대한다, 아니면 비판적으로 본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 더 돼도 됐지만은 안 돼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런 중도라고 하긴 그런데 트럼프가 주는 어떤 확실한 걱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그 입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저는 그 밥 우드워드라는 50년 베테랑 기자도 사실 트럼프를 잘 알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주는 어떤 걱정은 정확하게 이 책을 통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책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트럼프 내각의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렉스 틸러슨 이분은 그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에서 40년 일했던 상당히 베테랑 이 기업인이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렉스 틸러슨을 국무부 장관으로 택한 것은
사실 트럼프입니다. 처음에 그 트럼프의 사이가 전화했을 때 뭐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펜스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연락이 닿아서 왔는데 이 틸러슨과 그 트럼프의 대화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틸러슨의 인식에서 핵심은 러시아를 굉장히 잘 안다는 것입니다. 틸슨이 러시아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이해하고 있고 처음엔 자신은 에너지 장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국무부 장관을 제안을 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부인이 당신이 원래 그거 원하고 있지 않았어? 나는 국무부 장관 시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거든요. 렉스 틸러슨도 물론 그런 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야심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앞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렉스 틸러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틸러슨은 직접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렉스 틸러슨을 이렇게 기용을 할 때 틸러슨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내 사람들을 좀 쓰게 해달라. 그리고 함부로 자르지 말라.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가장 그 악명 높은 레퓨테이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떠났거나 뭐 헤어졌을 때 아주 뒷담화,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를 잘하는 걸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틸슨이 처음부터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제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틸슨이 그 쉽게 말하면 잘릴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왜 잘렸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잘리고 나서 그 처음 알았을 뿐 아니라 뭐 상의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종종 자주 악평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틸슨이 잘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트윗을 통해서 아주 명예훼손성 욕을 했죠. 거의 욕을 했는데 그 욕의 핵심은 너무 답답하고 멍청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욕이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의 그 이 틸슨을 욕하는 트윗은 제가 가끔 보여드렸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트윗이죠. 마이크 폼페오로 바꿨더니 정말 일을 잘하네. 그리고 틸슨은 정말 뭔가 부족했어. 많이 부족했어.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게을렀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좀 더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트럼프가 가장 독특한 점이죠. 그리고 이 밥 우드워드 기자는 이 책 뭐 한국어 번역본이 4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트럼프의 이런 이상한 점, 이상한 퍼스널리티, 인격적으로 아주 독특한 점을 상당히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밥 우드워드 기자가 좀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매티스입니다. 매티스가 어떻게 해서 그 트럼프를 떠나게 됐는지 좀 상당히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제임스 노먼 매티스는 그 의회에서 인준될 때, 국방장관으로 인준될 때 거의 이견이 없었던 그 모든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거의 다 동의를 했던 아주 유명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 틸슨만 하더라도 상당히 반대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은 이견이 없을 정도로 98대 1로 인준이 된 그런 인물이에요. 틸슨 56대 43으로 인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트럼프는 틸러슨과 매티스 아주 죽이 맞아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자주 만나자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틸슨이 말했지만 자기 사람을 쓰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티스가 그만둔 이유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철군 때문입니다. ISIS에서 승리하고 나서 중동에서 철군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 중동에서 철군하는 문제, 이 크루드를 배신하면 안 된다. 크루드가 사실은 싸웠다. 크루드를 배신하지 말고 미군을 더 남겨야 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가 좌절되면서 이 매티스가 그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펜스의 오랜 친구인 코츠, 인디애나 상원의원 출신인 코츠, DNI 국장 이야기입니다. 이 코츠 얘기도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츠 부부와 그 펜스 부부는 서로 넷이 모두 그 친하게 지내는 일종의 그 신앙적인 동지와 같은 그런 가족인데요. 이 부분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펜스와 코츠가 서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주지사에 한 번 더 나가야 되나, 아니면 코츠는 상원의원에 한 번 더 나가야 되나 이런 상의를 하고 있을 때 결국 펜스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부통령으로 지명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왜 펜스를 부통령으로 택했을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하면 펜스는 이 부통령으로 뽑히고 나서 4년을 다 채워서 마감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부통령이라는 그 커패시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상당히 정확하게 관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인 코츠하고도 상당히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코츠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트럼프가 달래서 반려가 됐는데 그 뒤에 일방적으로 잘린 그런 경우입니다. 코츠와 댄 코츠와 매티스 얘기, 이 두 사람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했다가 관철되지 않으면서 사임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트럼프가 팀워크를 이뤄서 일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를 완전 강성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기가 아주 뛰어난 천재형 인물보다는 팀워크를 이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더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조직 속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천재형 인물보다 사실은 더 뛰어난 인물이다 이런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이 플래시 같이 어떤 섬광 같은 그런 천재적인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그 천재성이 진짜 빛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은 이 밥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가 팀워크를 이루고 일하기에 상당히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질문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트럼프 같은 인물이 팀워크를 이루고 아주 스무스하게 일을 하기 적합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밥 우드워드 기자를 포함해서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인물들, 틸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댄 코츠라든지 상원의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오래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몇십 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일을 했던 이분들은 모두 훌륭한 미국인이지만 사실은 너무 익숙한 미국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PC, political correctness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이게 정통이다, 이게 고전적이다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미국, 지금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트럼프 현상 자체가 이분들이 소화하기 힘든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트럼프 재임기 4년 동안은 트럼프가 끝까지 일을 해낸 사람을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펜스를 높이 평가하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4년 동안 쭉 다 지킨 아주 소수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말 실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펜스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애국자 트럼프를 도와주지 않은 비겁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음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상당히 이렇게 팀워크를 잘 이루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과 어쨌든 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할 만큼 이런 악담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켈리나 볼턴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책의 앞부분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이방카의 남편입니다. 이방카와 그리고 이 쿠시너 이 두 사람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우드워드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크로니즘이죠. 어떤 문명 국가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의 가족을 쉽게 기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크로니즘입니다. 북한과 같은 이런 크로니즘이나 네포티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아주 후진국이 아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최측근에서 그것도 최고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비공식적인 인물인 사이를 두었을까? 이런 것도 앞에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쿠슈너가 트럼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비서실장인 켈리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이 켈리가 아니라 비서실장은 쿠슈너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문 뒤에는 항상 다이너마이트가 숨어 있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예전의 미국과 다른 새로운 미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 트럼프 입장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가족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가? 지금 미국 상황이 가족이 아니면 트럼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밥 우드워드를 포함한 미국의 일반적인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가족과 같이 일한 것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도 자주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책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켈리나 매티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떠날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가족을 중요한 자리에 결정하는 자리에 기용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의사 결정을 할 때 묻지 않는다. 장관이라든지 안보보좌관, 핵심적인 인물들을 무시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제도, 미국이 200년 이상 가꾸어오고 정착시킨 제도, 미국은 대통령만 일하지 않고 다 자신들의 커패시티에서, 자신들의 직에서 최대한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국이 있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리가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국의 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무시했다. 이런 것이 미국에서 스스로 아주 리저너블하다,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질문만 이제 많이 던질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만약 실패한다면 안보, 국제 관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트럼프의 그 대외 정책, 안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티스가 떠나게 되는 사건, 크루드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많은 함께 싸웠던 ISIS를 격퇴하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크루드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았던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아프간 철군이라든지 그 전에는 이란 그 사우디를 공격한 이란을 빨리 응징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중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그 트럼프를 강성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좀 사소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릴 때 제 의견을 드릴 텐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이 책의 128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트럼프와 김정은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밥 우드워드 기자는 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인카운터, 이 조우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인을 위해 썼고 세계인을 썼겠지만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자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고받은 편지를 거의 다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사이의 외교적 구애는 내가 획득한 27통의 편지에 담겼다. 나는 그중 25통을 여기서 처음으로 보도한다. 화려하고 가장이 넘치는 그 편지들은 두 사람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유대를 어떻게 다져왔는지 보여준다.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그 편지들이 러브레터라고 말했다. 아니, 그 이상이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그 결정 과정을 보여준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역사만이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전통적인 외교적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원탁의 기사나 구원하는 사람이 밝히는 개인적 충성 서약 선언과 비슷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당 기간은 막 질문만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로 미국 대통령은 현직에서 북한 지도자를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뻔했는데 좌절된 적이 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김일성을 만난 적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김일성 가족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를 너무 고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부용입니다. 내부용. 북한은 항상 아무리 수령 절대주의라고 하지만 늘 그 체제가 대국민, 대인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만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언제나 시도했지만 언제나 실패했던 그런 것인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결코 김정은에게 만나준 것 말고는 해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은 그 내용을 이 책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티스 장군이나 아니면 밥 우드워드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훈련을 그만둔 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티스는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한다는 상상치 못한 트럼프의 말에 너무 놀랐다. 트럼프의 선언에 발맞춰 매티스는 주요한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했다. 미군 1만 8천 명과 한국군 5만 명이 참여하는 훈련이었다. 작은 단위 훈련은 필요하다고 매티스는 트럼프에게 말했다. 우리는 군인들을 막사에 그냥 앉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밖에 나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군대는 대통령인 당신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인인 이 해군 장성 매티스에게 훈련 중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매티스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국방장관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훈련을 중단한 트럼프가 옳습니까? 저는 당연히 매티스가 옳죠. 그리고 정통적인 외교관이라든지 정통적인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을 만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김정은과 이 만남의 목표는 비핵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김정은이란 존재,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김정은이란 존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나 트럼프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CIA가 그 김정은을 평가한 것을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김정은에 대해서 그 CIA는 뭐 아주 교활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CIA가 부분적으로만 맞다. 한 가지는 틀렸다. 아주 똑똑하다. 나만이 그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CIA 평가나 트럼프의 평가 중에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트럼프가 정말 적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정말 김정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고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7,500만 가까이 표를 받고도 낙선을 했던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트럼프 자신도 이 세계가 그렇게 노멀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매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이 레이지라는 가장 최근 책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 또한 이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아주 오래된 미국, 익숙한 미국을 보여주는데 지금 미국이 봉착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을 처리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에 새롭게 접근해 온 적이 중국이라는 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밥 우드워드 기자도 생각하지 않고 트럼프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밥도 트럼프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너무 부분적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을 저는 많이 해설을 해왔지만 제 생각을 다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 분은 적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000명밖에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3,0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을 때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모릅니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계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다 알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트럼프가 김정은이 누구지 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워딩,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아름다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라고 해도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저는 그것은 이미 신성모독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얼이 있어요. 핵심적인 스피릿이 있어요. 그 스피릿에 도전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트럼프가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 이색적인 사이비 종교의 신과 같은 이 존재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트럼프의 일종의 오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를 공격을 합니다. 전 최근에 저와 같이 공부를 같이 많이 했던 분들이 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 북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 이것도 탈북자들의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거든요. 저는 인류가 생기고 이렇게 심각한 악행이 과연 7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있고요. 그 악은 방송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악의 실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다면 김정은과 이런 장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대목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미국에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김정은과 이런 외교적 또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수사를 나눈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18년에 영국에 갔을 때 제가 첫 번째 묵었던 그 호텔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두 레즈비언 커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한국에서 왔냐 그렇게 돼서 그렇다 그랬더니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둘이서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김정은을 사랑한대,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침묵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이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반론하기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지나친 건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는 이 레이지라는 이 책에서 그 밥 우드워드 기자가 사실은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싶은 것이 사실 거의 그 외교적 수사
이유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낯이 뜨거운 이 편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내가 준 것은 없다. 만나준 것밖에, 3번 만나준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3번 만나준 것이 사실은 김정은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다. 김정은이 물론 개성을 열어주고 금강산을 열어서 큰 돈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이 큰 바람이었지만 그냥 헛걸음으로라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3번에 걸쳐서. 그것은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는 것도 반드시 쓰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부 단속용도 아주 중요한데 김정은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통령이,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다.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목적은 이루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 제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웃어 넘기겠죠. 왜냐하면 북한을 잘 모르니까.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실존적인 고통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인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주고 저는 이 사람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되기를 확실히 바라고 있지만 저는 트럼프가 무엇에서 실패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길 바랍니다. 대외 정책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령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바이든이 어쨌든 대통령이 됐어요. 전 정통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이상한 짓들의 많은 부분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뭐 장관으로 썬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 요직에 앉힌다거나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번에 그 MP 뉴 패러다임 잡지를 내면서 이 사진을 사용한 사진인데요. 미국의 스포츠 스타가 최근에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한갑도 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바뀌었죠. 예, 미국의 스포츠 스타. 이 사람이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이 트랜스젠더들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목욕탕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욕탕 같은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사람의 트랜스젠더가 들어온다, 여탕에 온다 그러면은 연락을 아주 긴밀하게 주고받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잠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혼자 거의 독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지하는 이 동성애 그 결과가 여성의 세계를 사실은 상당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를 지지하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성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만 여자라고 하고 생각만 남자라고 하면 어떻게 남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인도 없고 정치인도 없어요. 지금 미국에. 이건 참 이상한 일인데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그냥 담벽 없이 이렇게 그냥 참여하는 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도 없고 그런 정치력도 없는 미국. 여러분 이 미국이 정상입니까? 절대 정상이 아니죠. 제가 토요일에 만났던 어떤 그 여성분이 자신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 빼고는 극 우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아니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극우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동성 결혼 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뭐 남 일처럼 생각해서 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근친상간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특히 김정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동성 결혼 문제나 동성애 문제는 그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전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동성애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말할 생각은 없어요. 뭐 감옥에 가둔다거나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정책,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좀 별로다. 그렇다고 감옥에 넣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 이 정도면 딱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뭐 이렇게 가족 제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모두 동성애 괜찮은 거야. 그건 질병도 아니고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저 반대하거든요. 어떤 결과가 올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 건 틀림없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그 도널드 트럼프 론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제 얘기에 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것도 나의 강력한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보통의 이런 정치인이나 뭐 지식인들, 군인들, 매티스, 뭐 틸슨, 밥 우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를 정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아주 강성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같이 김정은과 저렇게 러브레터를 외교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가. 제가 이렇게 항변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지금 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강력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언제나 주목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펜스 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왔을 때 김정은과의 자리를 피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가족들은 신의 가족이에요. 신정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통치자입니다. 저는 악수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정치가로서 너무 고루한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미 미국 정치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는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 관습, 인식을 무시하면 이해도 안 되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 기독교적인 질서를 그렇게 쉽게 넘나들고 쉽게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과의 이 이상한 외교적인 수사, 이 러브레터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수파의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건데 저는 트럼프라는 인물, 그 정치인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뛰어들고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망가져버린 미국의 가치 세계 속에서 저런 괴짜 같은 인물 너무 필요하다. 그것은 펜스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코츠도 못하고 틸슨도 못하고 매티스 켈리 아무도 못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그놈하고 잘난 척만 하지 뭐 해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신은 아니다. 잘못한 것 많다. 그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에 대해서 한 것. 제가 한때 어떤 미국에서 오신 그 트럼프 강성 지식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지방선거 전날에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만나는 그런 행동 잘못됐다 이렇게 항변을 했더니 트럼프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신경 써야죠.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통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성사해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갖고 있다. 그곳에 트럼프가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문제가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뭐 아무것도 안 줘도 일단 내가 북한에서 상당히 입지가 약해져 있는데 미국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난 그런 선전을 할 수 있다. 와, 그것만이라도 괜찮아. 그런 김정은의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 트럼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을 일단 한번 내릴게요. 아무도 신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 맡겨진 임무를 하는 것이 사명을 가진 자의 자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중요한 실책 때문에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방선거 전날에 김정은을 마치 재미로 한번 만난다는 식으로 만난 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비핵화를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쭉 나와 있어요. 대화가. 김정은에게 김정은 너의 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다녀와서 나는 방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과 북한을 다루는 언론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언론은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커다란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사실인가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 지시 아래 한반도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또 우리 사이의 보다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첫 번째 주요 발걸음을 떼는 문제에서 당신과 합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트럼프는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없이 또는 이런 인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태 없이 김정은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런 식의 이상한 외교, 서로 밑에서부터 합의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먹히는 이런 이상한 외교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저도 어떤 면은 일면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를 했었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김정은이 신정체제의 신적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합리화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는 외국에 일단 와봐야 된다. 해외에 나와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것을 의미 있게 본다. 이런 평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핵을 내놓게 해야 되고 그리고 체제를 변경을 시켜야 되죠. 근데 트럼프는 일관되게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놓을 수 있고 체제를 변경시킬 수 있다. 또는
어느 정도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최근까지 했던 모든 발언을 분석했을 때 트럼프는 김정은을 상당히 합리적인 상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정은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 있는 개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공인가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은 상당히 내다봤지만, 정확하게 내다봤지만 재선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것은 김정은과의 협상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반대자에 노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트럼프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대로 트럼프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허무 개그 같다. 이건 너무 허무 개그다. 정말 이렇게 허무 개그로 끝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4년간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약되어 있었고, 그리고 8년을 스무스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번 더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면 그때 보여주는 트럼프의 진면목, 그것은 정말 진짜 트럼프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저 진짜 트럼프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트럼프의 그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귀환하는 트럼프는 이런 학생 같은 시행착오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진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과 더 이상 장난은 멈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 생각이 틀렸나요? 어쨌든 일관되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는 이 트럼프가 떠났지만 트럼피즘은 남아있다. 지금 트럼피즘을 비판하는 미국의 언론들이나 미국의 지식인들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트럼피즘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위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만 옳은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공화당의 아주 religiously, 종교적으로만 correct한 거, 너무 기독교적이고 너무 성경적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발언을 못하는 것. 아니,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여성 스포츠를 해? 말도 안 돼. 왜 여자 목욕탕에 가? 이런 거 아무리 신앙 좋은 기독교인도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politically correct한 거, religiously correct한 거 다 쓸모없죠. 그래서 아직도 트럼프가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복잡합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펜스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는 부통령으로서 자기의 직을 끝까지 지켰다. 나중에 친구인 코치가 떠날 때도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버티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 신실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부통령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의회에서 부정선거를 다 밝혀서 트럼프를 승리로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했지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정말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펜스는 배신하지 않았고 비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스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미국에서 부통령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거나 요구가 있어야지 중요하죠. 그냥 부통령은 의례적인 자리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펜스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평가를 해도 의미가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인데,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서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많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지쳐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집값, 의료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보상 없는 전쟁이 너무 길었고, 그래서 미국에 일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 입장에 서는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를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아주 평범한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을 시원하게 대변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다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죠.
다시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적어도 외교나 안보나 국제사회, 국제 질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진득해야 되고 더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이 다자 외교, 멀티래터럴 외교라든지 아니면 동맹에 대한 것도 미국 제일주의는 아니지만 미국의 보통 사람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제가 다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다자 외교 틀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UN 시스템 같은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선적인 시스템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할은 주로 유엔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유엔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나눠먹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유엔 시스템 내에서는 공산주의 비판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중국 비판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엔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자 외교의 산실이라고 하는 유엔이 사실 미국 돈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의 내내 4분의 1 정도를 분담금을 냈는데 4분의 1이 말이 4분의 1이지 이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 다자 외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다자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다자적인 틀 그리고 뭐 기후협약 이런 것도 다들 사실 미국 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직하게 일을 하자. 정말 그런가? 정말 기후 문제가 이런 산업 환경 문제인가?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위선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모여서 다 같이 모이기 위해서 결국은 악당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이 시스템? 유엔이 대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인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진짜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들의 해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맹을 중시한다. 이 책에 그 밥 우드워드 레이지 이 책 앞부분에 틸슨과 매티스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토가 정말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매티스가 열심히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돈만 쓰는 거지 뭐 나토가 왜 필요해? 이렇게 질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토가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죠. 나토가 필요하지만 또는 한미동맹이 필요하지만 예전과 지금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래된 미국, 아주 익숙한 미국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항상 적을 러시아로 보는 것, 소련으로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처럼 노회한 사람이 이 점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깨닫고 있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밥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했던 정책이나 대중국 외교나 중국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문제라는 것도 너무나 얄팍하게만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오래된 미국, 아주 익숙한 미국의 심각한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닉슨이 중국과 타협한 것을 반대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말할 이 도널드 트럼프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밥 우드워드를 포함해서 미국 그 오래된 저널리스트, 지식인들이 이렇게까지 트럼프를 이해를 못할까?
그것은 오랫동안 미국이 소련을, 러시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구 사회가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공산주의 때문만은 아니죠. 사실 러시아만이 진정으로 미국과 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그렇고 히틀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서구의 강력한 스트롱맨, 스트롱 리더들을 꺾어놓은 것도 러시아였고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러시아에 대한 포비아, 공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현대 미국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너무 심각하게 러시아를 생각하고 소련을 생각했던 습관이 남아있죠. 지금 닉슨과 그 키신저를 정당화했던 것은 사실은 중국을 달래서 러시아를 공략한다. 그건 브레전스키도 마찬가지고 닉슨 그리고 그 닉슨 이후에 40년, 50년을 지배했던 이 그 습관, 생각의 오래된 습관 같은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은 항상 러시아예요. 민주당은 지금도 러시아 스캔들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트럼프의 존재는 처음에 제가 동성애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죠. 중국에 대한 입장. 이미 트럼프는 등장할 때부터 미국의 강력한 적이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중국. 여러분 지금 중국이 미국 뉴욕에 상장한 기업이 3,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에 해당하는 그런 주식 거래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000조 상상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미 중국과 미국은 미국의 빅텍이라든지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중국과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커넥션이 지난 40년 이상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트럼프는 바로 이 대목을 보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이 레이지가 의미 있는 책이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이 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다 보여주려고 다 표시를 했지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책을 통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란 누구인가?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는 그 중대성은 politically correct한 PC, 민주당의 PC와 religiously correct한 RC라고 말할까요? 이 공화당의 이 위선, 두 위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 그리고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7,500만 표 전체가 아니겠지만은 미국의 상당히 많은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가 민주당의 PC와 공화당의 RC,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RC는 religiously correct한 거.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만 옳은 거, 그런 것과 싸우는 새로운 리더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존재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적으로 간주했던 그 적에 대한 관성, 러시아가 무서워, 푸틴이 무서워, 소련이 무서워 했던 이 적에 대한 관성을 깨버린 사람. 트럼프는 들어올 때부터 진짜 무서운 적은 이미 중국이야. 중국의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핵이, 여기서 이 책에도 말하고 있지만 핵도 중국 핵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을 통해서, 빅텍을 통해서,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중국, 이 중국을 적으로 보고 들어온 지도자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밥 우드워드 기자는 사실은 트럼프의 약한 점, 약점들을 모두 다
꼬치꼬치 다 캐냈어요. 모두. 사위와 딸을 기용한 것도 그렇고 성격이 자주 화를 내는 거. 그리고 자기가 기용했던 사람들을 막 뒷담하고 욕하는 거. 인격적인 여러 가지 약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과의 마치 밀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크루드를 배신했다? 뭐 이런 거. 아주 하나도 안 빼고 정말 긁어낼 수 있는 모든 약점은 다 긁어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것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이미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이 호모섹슈얼 문제, LGBTI 문제, 그리고 새로운 진짜 적, 새롭지도 않지만은 사실은 진짜 적은 이미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얘기는 사실 다 들어둘만 하지만 사실 이미 민주당 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중에서 또 나름대로 리저너블한 합리적인 민주당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밥 우드워드 기자는 기본적으로는 뭐 펠로시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니면 뭐 클린턴, 힐러리를 대변한다거나 뭐 오바마를 대변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통에 가까운 입장인데, 밥 우드워드라는 50년 베테랑 기자의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진짜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정말 당신 생각으로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를 하고 학생들이, 아이들이 모두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거 진짜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닉슨 독터린 이후에 계속 미국은 중국은 별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적은 러시아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밥 우드워드 기자한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 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 당신도 너무 강성 트럼프 지지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4년 트럼프의 재임기에 트럼프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약점들,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말하는 이 약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문제 때문에 지도자가 뭐 이렇게 스텝다운 할 수도 있죠. 또 작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심각한 이제 그 강의에서 일단 이렇게 이제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옛날 우리가 누렸던 그런 평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쉽게 구분할 수 없고 적과 악원을 쉽게 구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한 지도자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그리고 적과 악원을 칼같이 구분해서 우리를 끌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괜찮았는데 그분이 이번에 FBI조차도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CIA조차도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트럼프를 옥죄는 이 사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적같이 백신을 개발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적같이 이 상황들을 뚫고 나왔고, 그 상황에서도 7,500만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7개 경합주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선거 부정, 그리고 의회까지 침탈하는 모종의 세력,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결국 저는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적을 잘 몰랐다. 그 적들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중국이, 북한이, 민주당이 그냥 어렴풋이 폭탄일 수는 있지만, 다이너마이트일 수 있지만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대책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재개할 수 있고요. 다시 재선될 수 있으면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만나보는 지식인들은 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뭐 음모론자. 제가 뭐 음모론 굉장히 싫어하는데, 전 딥스테이트라는 단어조차도 잘 안 쓰는 사람인데도 제가 그래도 미국의 진정한 적이 중국이라는 것을 아는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가족 제도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박살을 내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트럼프의 기한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트럼프는 제발 밥 우드우드 기자가 이렇게 험담을 하는 이런 이상한 퍼스널리티, 이런 약점, 그리고 이상한 장난들 안 하고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한국 좀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도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한 싸움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 저런 행동 안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고, 그리고 적들에 대해서 더 철저히 연구해서 돌아온다면 소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오늘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돼도 비판을 하려면 좀 듣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